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손흥민의 원톱 복귀가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최근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공개된 토트넘의 훈련 장면을 분석하며 토트넘의 전술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이전과 달리 왼쪽 윙 포워드가 아닌 원톱 스트라이커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원톱으로 출전한다면 대량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다시 득점왕 경쟁에 물이 붙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하여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TVR 풋볼은 29일 한국 시간에 토트넘의 훈련 영상을 분석하여 훈련 영상에서는 히샬리송의 출연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히샬리송의 부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토트넘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살펴보면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등 주요 선수들이 실내에서 훈련을 한 후에 축구화를 신고 야외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는 히샬리송과 페드로 포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는 체력 향상이나 몸풀기 운동을 주로 하고 실외에서는 전술적 훈련이나 움직임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공을 다루지 않는 모습은 그가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충분한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이 히샬리송의 부상 소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손흥민이 원톱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초반의 성적을 이어가지 못하고 리그에서 5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팬들은 초반에 잘 나가던 그 포메이션으로 손흥민을 계속해서 원톱으로 사용했어야 했는데 왜 함량 미달인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내세워 초반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지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 능력이 이제는 의심스러워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축구 지식이 부족한 팬들의 의견으로 매번 하이라이트만 보고 승패 결과만을 고려하여 현재 리그 5위가 되었던 상황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토트넘은 리그 초반 3경기에서 2대2, 2대0, 2대0의 승점을 거두었으나 B클럽을 상대로 승점을 더 확보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그 4라운드 번리 원정에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이후 높은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팀을 10경기 연속 무패로 이끌었다. 이어 전반기 최대의 승부처였던 아스널 원정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하여 이는 토트넘 역사상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토트넘의 위대한 레전드들 중에서 아스널 원정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선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가레스 베일, 루카 모드리치, 그리고 해리 케인조차도 이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골을 넣어 강팀 상대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은 엄청난 초반 페이스를 유지했지만 첼시전에서 로메로와 우도기의 퇴장, 판더펜과 메디슨의 부상, 그리고 비수마와 사루도의 퇴장과 부상으로 인해 주전 선수 6명이 출전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내리막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군에 해당하는 양쪽 윙어들이 최전방 원톱인 손흥민에게 패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특히 클루셉스키가 슈팅 기회를 놓치고 공을 너무 오래 들고 있어 턴오버를 당하며 공격 흐름을 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교체 선수가 없어 이를 수정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손흥민은 전방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히샬리송이 사타구니 수술 후 복귀하면서 최전방에 공을 공급해줄 선수가 부재한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강력적으로 왼쪽 윙 포워드 포지션에 배치합니다. 이러한 전술 변화가 뉴캐슬전에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출전하자마자 돌파 후 중앙으로 정확한 크로스를 제공하여 히샬리송이 2골을 넣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로써 팀은 4대1로 승리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토트넘의 공식 팬 커뮤니티인 릴리화이트 회원들은 손흥민 대신 히샬리송이 돌아왔다며 환호하고 이제 손흥민이 왼쪽 윙 포워드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팬들의 반응은 저런 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특이한 정신구조의 사람들이라는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도 히샬리송의 탁월한 활약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동안 히샬리송은 9경기에서 8골을 넣으며 토트넘을 이끌어갈 주요한 원톱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최근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폼에서 세모발에 가까운 골 결정력과 패스 미스, 그리고 첫 터치 미스 등을 범하며 국내 토트넘의 공식 팬 커뮤니티인 릴리화이트 회원들로부터 역시 히샬리송은 방출되어야 할 선수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히샬리송의 공격 지표를 보면 골 기대값이 8.59에 10골을 기록했으며
빅챔스를 7번이나 놓쳤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고 완벽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의미 라고 설명하면서 그 정도의 골 기대값이라면 최소 14골 정도는 넣어야 1천억짜리 돈값을 겨우 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EPL 평균 이하의 공격수들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히살리송이 9경기에서 8골을 기록한 것을 보면 맨시티전에서는 슛을 단 한 번도 못하고 지워지며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기대값이 0.4였는데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골 기대값이 0.4면 완벽한 기회를 놓쳤을 때 그런 수치가 나온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을 접한 일부 팬들은 히살리송은 약한 팀에게만 효과가 있는 중위권 팀의 원톱 스트라이커 라며 우승을 목표로 하는 대형 클럽에서는 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히살리송은 골문 앞에서 헤더로 골을 넣는 위치와 타이밍을 잘 잡지만 그 외에 동료들과의 연계나 패스, 그리고 오프더볼 움직임이 EPL에서 뛸 정도의 선수 수준은 아니다.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손흥민이 원톱으로 뛰면서 리그 초반에 10전 무패를 달성했던 주축 선수들이 모두 돌아왔다고 분석하며 손흥민을 다시 원톱으로 둔다면 리그 초반의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벌리원정에서부터 원톱으로 나오면서 영국 축구계를 충격으로 몰아갔던 것은 놀라운 결정력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EPL 최고 누적 득점을 기록한 레전드 앨런 시어러는 과거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하여 손흥민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공격수라고 칭찬하며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도 손흥민을 따라갈 선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며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침투 동작을 합니다. 라며 이러한 동작으로 상대 수비는 뒤로 물러나게 되어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로써 비수마나 메디슨 그리고 사르가 상대 페널티 지역까지 공을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연한 다니엘 스터리지 역시 감독들은 스트라이커들에게 골문 앞에서 많이 움직이라고 요구한다. 고 말하면서 하지만 손흥민은 골문 앞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움직임을 멈추다가 상대 수비수가 예상하지 못한 공간과 타이밍에 순간적으로 움직여 막기 어려운 아주 지능적인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터리지는 덧붙여 손흥민은 양발을 쓰며 어느 각도에서도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수가 막기 굉장히 어려운 선수라며 거기에 골 결정력까지 좋기 때문에 손흥민이 골문 근처에서 공을 잡으면 상대 수비수들은 골을 먹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그에게 달려들고 이를 타적인 손흥민은 자신이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어 동료가 빈 공간에 놓이면 패스를 주기 때문에 펩과 클롭 그리고 아르테타 같은 명장들도 손흥민이 골대 근처에서 공을 잡으면 절망한다. 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매년 우승에 도전하려면 히살리송을 그만 방출하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배치하고 그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좌우 윙어들을 영입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여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